안녕하세요. 노약사의 요물 요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객이 궁금해하는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약국에서 상담을 하실 때 고객과 소통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내인성 항산화 물질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의 필수적인 조효소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보통 심장이나 간, 근육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조직에 고농도로 분포를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수록 코엔자임 Q10의 체내 합성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보유량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로나 심혈관 건강이나 피부 노화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주로 어떤 것을 궁금해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말한 요물 요궁은 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텐데, 이 요물 요궁은 바로 이런 시리즈예요. 고객은 요거 물어봐요. 고객은 요거 궁금해요. 요걸 줄여서 요물 요궁 콘텐츠를 진행을 할 텐데, 제일 첫 번째로 코큐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코큐텐을 고객들은 어떤 것을 궁금해하냐 알려면 이렇게 초록창에 코엔자임 큐텐을 쳐보게 되면 이 지식인의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키워드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두 번째는 피로, 그리고 마지막 임신 준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떤 메커니즘으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약사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이야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들은 항염까지 같이 이제 관리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산화제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본연의 기능을 나이에 막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많이 손상된 건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요, 이 혈관 내피세포, 혈관 가장의 안쪽에 있는 세포죠. 이 혈관 내피세포는 건강하다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인 산화질소를 합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코엔자임 큐틴이 줄어들게 되면 합성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다시 개선함으로써 산화질소 합성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가 이 동맥경화의 시작 포인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산화를 억제하면서 동맥경화의 진행에서 어떤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어떤 탄력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이런 종합적인 기능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주로 추천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건 고혈압 가족력 있으신 분들, 그리고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고혈압 전 단계이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한테도 코엔자임 큐텐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약 용량을 뭔가 대체하는 것 의 코엔자임 큐텐의 능력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약 용량이 과하게 한 번에 올라가지 않도록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혈압약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피로감이 급격히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피로감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약의 다수가 이제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피로입니다. 약물 관련한 피로가 아니더라도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ATP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노화로 감소한 코큐텐을 보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노화로 인한 피로가 많이 개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그리고 항염작용으로 인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 회복 능력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만성 피로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주로 어떤 분들의 피로에 도움을 주느냐?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30대 이후에 나타난 급격한 피로입니다. 보통 코엔자임 큐턴이 30세 이후부터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운동을 하는 순간인데 운동 후 피로가 급격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르기닌 같은 걸 드셔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코큐텐을 같이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B로 해결되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이 피로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사실은 먹으면 며칠 내에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만 먹어도 다른 게 느껴지니까 비타민 B군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분들한테는 코큐텐을 같이 권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임신 준비입니다. 이제 임신 준비 같은 경우는 우선
크게 두 갈래로 보게 되면 이 에너지 생성을 역시나 증가시키는 원리는 동일하죠. 그래서 생식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통로 인해서 생식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난자의 질, 그리고 배란 기능, 정자의 운동성과 생존력, 그리고 정상 정자의 비율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임신 성공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임신 준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에요. 어떤 분들 35세 이상 여성분들 이제 아무래도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들 아무래도 이 정자의 질 같은 것도 그 스트레스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적인 어떤 유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꼭 부부가 이 코큐텐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엽산과 같이 해서 임신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부부가 먹는 제품으로 되어 있긴 한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반복적 유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더 많이 물어보고 진짜 모든 영양제 물어보는 거죠. 대체 언제 먹냐,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런 거 있는데 코큐텐도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하고 오늘 요물요국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코엔자임 큐텐은 기본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식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코엔자임 큐텐은 아까 어디에 작용을 한다고요? 에너지 생성하는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오전이나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 4시 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왜냐하면 드물게 에너지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오히려 수면에 방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야간 일정이 있다 하는 날에는 저녁에 드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량에 관한 건데요. 국내에선 현재 90에서 100ml만 허가가 되어 있어요. 약사님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식약처가 가장 엄격하고 까다로운 거 아시죠? 해외에서 2, 300ml도 판매가 되는데 100ml 정도만 먹어도 앞에 설명드린 기능에 다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허가된 용량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할 것 같아요. 매우 드물지만 코큐텐도 고용량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위장장애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요물요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